취임 하루 만에 탄핵이 되는 정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. 취임 하루 만에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다.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저는 기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 하나씩 다 기록해 놓기로 했죠.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일단 민주당의 이 민주주의 폐악질 사례를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텐데요. 여러분 요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. 그렇죠. 하루 만에 탄핵. 네. 그래서 일단 버티기 들었는데 오늘 불렀어요. 네. 오늘은 이진숙 위원장이 오전 10시부터 과방에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. 현안 질의하겠다고. 몸이 아파서 안 나갔어요. 그런데 오후 3시 탄핵안이 이제 결의가 돼버리면 이제 직무정지 상태라서 못 나가는 거예요. 나갈 필요가 없는 거네. 근데 앞으로 계속 지금 이제 사퇴할 줄 알았는데 사퇴 안 하고 버티니까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방통위원장 나와 뭐 이래야 되잖아요. 저 직무정지 상태라서 못 나갑니다. 지금 탄핵 심판 받고 있어서 저는 못 나갑니다. 그렇게 아마 6개월, 7개월 갈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1시간 안에 인사를 쫙 끝내놓고 서둘러서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던 코바코,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까지도 하고 끝냈고, 그리고 또 큰 게 하나 있습니다. 뭐 있습니까? 이게 보통 한 번 하면은 6개월씩, 7개월씩 가거든요. 그렇죠.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안 발의돼가지고 헌재 가가지고 7개월 가까이 갔어요. 170일 정도. 이번 연말에 지금 KBS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MBC, MBC 본사가 방송사들은 제허가 재승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또 하필 또 MBC 제허가가 올해네. 그 MBC 제허가 누가 해줘야 됩니까?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된다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예상합니다. 연말에 자기들 제어가 받아야 되니까 헌재 보고 나중 가서 헌재 보고 민주당에서 왜 빨리 탄핵 각하를 하든지 이게 탄핵 기각될 거거든요. 그 내용상 하루 동안에 의결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헌재에서 어떻게 이 탄핵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까? 그래서 기각될 겁니다. 그리고 전 민주당은 기각될 거 빤히 알면서도 자기들 기세가 안 죽으려고 탄핵을 해가지고 감정적 탄핵이라고 봅니다. 저는. 그럼 어쨌든 지금 MBC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네 제허가 받아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이 휴고로 직무정지 상태로 안 되면 그러면 MBC는 일단 방송은 내보내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이겠네요. 그렇죠. 뭐 설마 정확하게 방송이 뭐 끊기지는 않겠지만 불법 방송 상태, 제어가 안 된 상태의 방송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. 과거에 이제 지난번에도 살짝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방통위가 이제 한 달씩, 2달씩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허가라는 어떤 법적인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빨리 혹시라도 민주당이나 언론 노조 이쪽에서 헌재는 빨리 뭐 결정을 내려라. 자기네들이 빨리 서둘러 달라고. 갑자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살짝. 또 하나 다시 한번 그러면 MBC의 상태에 대해서 그 MBC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제어가를 매년 받아야 되냐 그러지 말고 그냥 MBC 그냥 민영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논의가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참 기왕 버티기 들어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모르겠습니다. 오후 3시 오늘 표결할 때까지 그 사이에 또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. 아직 시간이 한 2시간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25만 원 가지고서 25만 원 법, 그 25만 원 지원법 가지고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오후 2시 54분이 되면 그거 아마 강제 종료시키고 통과시키고 그때 이 이진숙 탄핵 결의안도 통과시킬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쨌든 뭐 안 되면은 버티기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가끔 이 선수 잘한다 이런 거를 뽑아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공격수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. 오늘의 공격수 이진숙 위원장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아닌가요? 이진숙 위원장만큼이나 또 버티기군요. 버티기 한 판에 들어간. 이분도 버티기네. 맞습니다. 오. 야. 박수민 의원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. 왜 오늘의 공격수냐? 어젯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무려 15시간 50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. 박수민 의원은 1967년생이고요.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 행정고시를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재경직, 즉 이제
그 경제 파트 쪽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.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저 엘리트 이제 저 공무원을 했고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인가요? 예. 그 다음에 기업인 출신이네. 아니요 공무원 출신이에요. 근데 기업원이라고 또 기업 그러니까 원래 행시 출신이고요. 예. 행시를 오래 있다가 네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생활고 때문에 회사 저 공무원을 관두고 생활고요? 나갔답니다. 왜 생활고냐 했더니 네. 자녀가 2남 3녀래 2남 3녀. 아 애가 5이. 그래갖고 애가 5이나 돼갖고 도저히 공무원 월급으로는 안 된다.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. 돈 벌어야 된다. 이래갖고 나가갖고 저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했고요. 그래서 예. 재산도 상당히 많아요. 재산이 한 300억대 되더라고요. 오, 그런데 사업 여러분, 성공했네요. 예, 저분의 딱 이 프로필을 보면 그래 서울대 그래 공무원 그래 기업에서 돈 많아 그래 국회의원 한 번에 초선이야 아유 웰빙하고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러지 않고 15시간 50분 일단 저런 필리버스터에서 그 박선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옆으로 내놓고 막 이 새끼들 이러면서 막 욕하고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네. 서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세 싸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그 기세 싸움에서 초선이 저렇게 나가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의 기록을 세웠다. 저는 이 부분도 높이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도 필리버스터 하는 네. 걸 보는데 네.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네.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. 예. 자기 컨텐츠 없으면은 그렇다네. 저렇게 길게 맞아요. 말을 못 이어갑니다. 맞아요.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책 갖다 놓고 읽기도 한다는데 네네. 가오상 그런 건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여러분 어제 저도 잠깐 중간 들어가 가지고 봤는데 예. 어떤 느낌이냐면 이 컨텐츠가 있구나. 지금 네. 이력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예. 뭐 이분이 갖고 있는 게 기업인 경험 네네. 그리고 또 공무원 경험 그렇죠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저출생 대책이나 네. 이런 쪽으로도 다 그 네.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이 얼마나 이게 참 허무맹랑한 소리냐. 그렇죠. 이게 결국 국민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법이냐.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한 시간 조목조목 얘기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의 더 이슈 선정 공격수로 저희가 꼽았습니다. 하필 또 다 앞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. 그리고 박수민 의원 두 사람 다 어쨌든 일종의 버티기 경력자, 그쵸. 버티기 능력자들이네요. 그렇죠. 버티기 능력자들. 네. 자, 그다음에 한 일주일을 못 버틴 이제 정점식 위원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. 이분도 버티기 능력자인가? 네.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네. 나왔습니다. 저 대구 출신 사선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지명을 했다. 한동훈 네. 대표가 이런 얘기가 이제 속보로 쫙 나왔는데요. 네. 어저께 사실 이제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.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좋게 잘 해결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어제 일보를 딱 보는 순간 느꼈었는데 그런데 이제 네.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기사가 쫙 나오는 거 보니까 어머 정점식 의원이 좀 섭섭했나 봐요. 섭섭함이 느껴져. 저는 예.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갈 때 조금 뒤끝이 있다. 깔끔하게 그냥 가시지. 네. 어차피 사퇴하기로 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그것까지 설득력이 있었어요. 맞습니다. 나는 나한테 나가라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사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당 대표 선출 이후에 아무도 하지 않았다. 아무도 하지 않다가 예. 선거 직후에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 31일 오후에 오후 2시에 그러니까 어제 사임했으니까 그저께죠. 네네. 불과 하루 전날 나한테 한 대표 쪽에서 새 정책위 의장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완곡한 말을 하더라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다라고 네.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까지 그래서 그냥 나간다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 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정책위는 당 기구가 아니라 당의 원내 기구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표랑 그 일종의 런닝메이트 같은 거였는데 네.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네. 그 당 대표가 원내 대표랑 협의를 거쳐서 임명한다. 네.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
뭐라고 또 당부의 말을 했냐면 후임 정책위 의장께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네.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,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동훈 대표 이름이 안 나오네. 네. 그러니까 정책위는 원내 기구라는 입장을 네. 일관되게 얘기하면서 네. 후임 정책위 의장은 네.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른 네.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시라 네. 해서 승리해 주십시오. 이거 뒷끝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여기에서 결국 당을 이끄는 건 원내대표가 예. 아니라 당대표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동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꽤나 이게 저 뒤끝 있는 느낌이 듣고 보니까 쫙 드네. 예. 그래서 그냥 물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조만간 이제 다른 임명직들 네네. 뭐 예를 들어 지명직 최고위원도 이제 곧 나올 거고 네.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임명할 거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조직 부총장들 네.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새롭게 임명하면서 쫙 출범을 하는데 예. 그게 꼭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. 과연 저는 이게 정정식 의원의 개인 캐릭터 때문에 나오는 예. 어떤 그런 거였으면은 뭐 기왕 쏟아낸 말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네.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러면 이른바 친윤 뭐 이런 뭐 스스로 그런 표시를 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. 정서면은 네. 이 좀 새롭게 출범하는 데서 통합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한 또 우려도 큽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.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네. 원외 인사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꼭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원외다. 원내는 뭐 간섭을 못한다. 우리끼리 뭐 하겠다라는 그렇죠. 식의 혹시 이런 그 그림들을 가져간다면 이거는 상당히 전투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? 원외 대표이지만 그 대표가 원내 의원들하고 또 원내 대표하고도 긴밀히 오히려 소통을 하고 오히려 이제 당의 체계를 잘 가져가면서 네. 그 당은 당 내에서 대표를 뽑았으면 그 대표의 문제가 되는 거지.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준석 대표 같은 이준석 원외라고 뭐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았죠. 그러진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. 좀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네. 새 대표 체제가 논리적으로나 뭐 네네. 그다음에 정책 이슈나 이런 쪽으로 네.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네네.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3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이른바 제3자 특검법안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가 이제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을 결국 부결시키면서 제2 요구된 것까지도 부결하면서 그럼 어떡할 거냐? 이렇게 최상병 특검 그 제3자 특검 받아들일 거냐라고 네. 얘기 나오니까 많은 국회 원내 인사들이죠. 네네. 그건 당대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 이슈다. 네. 원내 이슈니까 원내에서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 해결할 거다 이런 식으로. 근데 그 말에서도 약간 배척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 원외 대표, 원내. 예. 원외인 당 대표에 대해서 원외니까 핸디캡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태도를 갖는 거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공격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은데 너네 대표는 원외잖아 원외다. 막 이러고 매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러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 보진 않는다. 보궐선거 나가야 되나 그러면? 보궐 나가죠 뭐. 그럼 보궐 뭐 나가가지고 원내로 그게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겠죠. 예, 원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정점식 의원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네. 그렇게 무슨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. 때문에 음. 저는 이 정점식 위원이 정책위 의장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네.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 측의 배려나 뭐 사전 상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. 그런 말을 하지 않은 다음에 야 정점식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말을 만약에 퍼뜨렸다면 그러면 정점식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종류의 처음에 취임한 사람은 확실히 더 넓은 태도로 기존에 당에 있었던 분들을 저는 품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를 내 편,
윤 대통령 편, 뭐 누구 편, 뭐 이런 식으로 편 가르는 거는 편 갈라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 위원이 비록 뒤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상했다? 그러니까 그 뒤끝의 그러면 원인은 무엇인가? 네. 저는 그것도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. 약간 어쨌든 집단적 정서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. 네, 그것도 원내, 별개로 원내, 예. 별개로 원내 이렇게 갈라치기 해갖고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당 대표로 뽑힌 당 대표를 한 사람으로 뽑아놨다면 그를 중심으로 강하게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 누구랑 싸웁니까 지금? 조국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고 탄핵과 싸우고 예? 특검과 싸우는 이 소수당이 지금 이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야 되나요? 맞습니다. 네. 저는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이제는 대표가 됐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너그러운 태도로 훨씬 더 사람을 끌어안는 태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